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성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누나만 셋인, 그러니까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었답니다. 중매쟁이들이 중매 설 때도 시누이 많은 건 탁 숨겨놓고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는데 저는 누나만 셋이 있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시누이들이 많은 집 아들들이 다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 저처럼 괜찮다. 그게 뭐 중요하냐. 내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다들 결혼을 하고 그러나 봅니다. 중매 결혼이라면 뭐 그걸 다 덮을 만큼 다른 조건이 좋다거나 그렇겠죠 뭐. 그렇게 결혼해서 다들 막상 결혼하니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둘만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불편한 세계가 더 있더라 그러기도 하고 시누이 1년에 몇 번 보겠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시누이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예요. 누나가 많고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서 자립심도 없고 본인 능력에 비해 눈높이만 높은 남편,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네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냐고 좋게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기도 안 차는 제 애기,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장녀로 제가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소개팅 주선자가 사람은 참 괜찮은데 누나가 셋이나 있는 집 막내 아들이라서 여자들이 다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남동생만 있는 장녀로 자라면서 여자 형제, 특히 언니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언니가 셋이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좋다고 해서 성사된 소개팅이었던 거죠.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누이들과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성격 좋은 걸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여자 선배들과 특히 더 잘 지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가 셋이나 있다는 남들 다 깜짝 놀라는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약간 거슬리는 게 있긴 했어요. 한창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남편 집에서 남편 불러대는 전화가 몇 번이나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용건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재활용 쓰레기 버려라, 경비실에 무거운 택배 맡겨져 있으니 빨리 들고 들어와라, 뭐 그런 거였는데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일처럼 들들 볶으며 전화를 여러 차례 해대는 통에 데이트 중간에 들여보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럴 땐 그게 싫긴 했지만 그런 누나들 덕분에 남편이 더 가정적인 남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했고 시누이가 셋이니 남들 시누이 때문에 겪는 일들 딱 3배로 겪으며 살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고 사는 동안 나름대로의 해법이나 스킬, 시누이들 다루는 방법 같은 것도 터득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았어요.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 크게 부족할 것 없는 삶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친정엄마 건강이 나빠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원래 당뇨가 있으셨는데 외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유전적 영향이 있는 거였거든요. 당뇨가 워낙 일찍 찾아오기도 했지만 가게가 그러했으니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심혈관 계통 합병증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신부전이 왔고 갑자기 병세가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겁도 나고 불안한 것이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시모가 교회에 한번 와보라며 추천을 해서 친정엄마와 함께 시모가 다니는 교회에 몇 번 나가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모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게 교회에 나올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남편 또한 어릴 때 몇 번 나가다 말았기 때문에 남편 말로 엄마가 자기는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제가 웨딩 플래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라 어차피 교회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시모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시누이들만 열심히 시모와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시댁교회에 나가는 일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부인이 열심히 다니는 교회라 더 그랬겠지. 다들 이 권사님 안사돈이시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반가워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그러게, 사실 걱정을 안 한 게 아닌데 다들 진짜 친절하시고 좋은 분들이시더라. 나는 있잖아, 엄마. 그 권사님들이 엄마 손을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그러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나도 엄마 손 자주 잡아드리지만 손을 잡아준다는 게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더라. 맞아. 처음 보는 사람 손을 그렇게 덥석 잡고 그러는 게 쉬운 건 아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익숙하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마음으로 반겨준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게 고맙더라. 사부인한테도 고맙다고 인사 꼭 드려. 알겠지? 아유, 엄마도 참 당연하지. 내가 어디 그런 걱정 안 챙기는 애야? 걱정 말고 이제 엄마 힘내서 치료 잘 받을 생각만 해요. 그래, 그 뭐냐, 성가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 참 듣기 좋더라. 이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이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찬송가 따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엄마 나도 그렇더라. 묘하게 그거 위로받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어. 슬쩍 보니까 우리 엄마 눈물까지 흘리더라. 그게 뭔가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얘는 그걸 또 언제 봤대. 그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래서 다들 종교를 갖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 찬송가 좋은 거 좀 찾아서 여기 내 핸드폰에 좀 넣어놔다오.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해서 매주는 아니어도 여러 번 시모교회를 찾았고 그러면서 엄마가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감정적인 도움을 받고 그 힘으로 투석 치료로 잘 견뎌내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투석 치료가 그렇게 시작됐네요. 그 무렵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난데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뜬금없이 웬 사업인가 싶었죠.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당신이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누구는 뭐 날 때부터 사업 경험 갖고 태어나냐? 누구나 다 시작이 있고 처음이 있는 거지. 내 친구 중에 기석이 있잖아. 그 뭐 대기업 다닌다는 친구 말하는 거지? 당신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아니야? 알지? 걔가 잘 다니던 대기업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 났잖아. 걔도 사업이라고는 그때 처음 해본 거라고. 아니, 대기업은 한창 때 지나면 또 다들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런 거라며. 그러니까 살궁리한 거겠지. 당신은 지금 회사 얼마든지 계속 다닐 수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친구 잘 됐다고 당신도 잘 되라는 법이 어딨어. 정말 걔는 사업한다 그럴 때 마누라가 쌈짓돈 보태주면서 사업자금 쓰라고 했다더라.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이 방정이야 자꾸.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라고 고사 지내냐? 두고 봐. 아이템이 좋아서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봐. 괜히 헛바람만 든 것 같으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왜 헛바람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백날 월급쟁이로 살아봐야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 끝날 거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한번 제대로 터트린다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에이구, 허파에든 바람부터 좀 빼시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다니던 회사나 잘 다녀.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는 거야 정말.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남편은 기어 코일을 벌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남편은 사업가 기질도 아닐 뿐더러 회사 다니며 자기 분야 일만 파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싶었죠. 남편을 마냥 못 믿어한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잘 되던 사업도 줄줄이 망해가는 통에 확신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려를 드러내며 말렸는데 남편은 짜증과 화를 뒤섞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런 성질머리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싶고 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업에 자신이 있으면 그런 저를 설득시키려고 차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남편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대판 싸웠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업을 할 거라면서 사업 자금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였어요. 내가 기석이 마누라 얘기했었지. 남편 사업한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기석이 마누라처럼 먼저 그렇게 척 내놓지는 못해도 내가 부탁할 테니까 돈 좀 내놔 봐. 그 사업자금 좀 보태라고. 뭐라는 거야? 지금 사업자금 확보도 덜 돼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사업자금이라는 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어차피 우리 식구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보태란 말이야. 난 솔직히 당신이 하겠다는 사업에 확신이나 믿음 같은 게 없어. 이것 봐. 아직 자금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금 끌어다 사업할 거야?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 좀 바꿔 먹으면 좋겠어. 아이씨 정말 다 끝난 얘기 자꾸 하게 할래? 그때처럼 또 큰 소리 내면서 대판 싸워야 직성이 풀려? 그거 다시 해? 목소리 좀 낮춰. 동네 창피해 죽겠네. 그리고 우리 엄마 신부전 심해져서 정기적으로 투석도 계속 받으셔야 하는 것도 많이 알면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당신 도와줄 여력이 안 돼. 아이 뭐야. 그럼 처음부터 돈 없다 그러면 될걸. 그 쓸데없는 소리나 한참 하더니 에이씨. 남편 하는 일 지지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도 하기 전에 초나치고 말이야. 그거 돈 보태주기 싫으면 관둬. 당신 돈 없으면 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당신도 앞으로 나한테 장모님 치료비 어쩌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바깥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엄마 간호하는 일은 당신 혼자 알아서 하란 말이야. 그 논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더 입대기 싫어서 알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는 바깥 일에만 신경 쓰고 집안 살림까지 모른 척 하겠다는 말인 줄은 몰랐네요. 친정엄마 간호야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세 식구 먹고 사는 생활비는 그래도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사업한다고 나선 후로는 생활비라고는 일절 내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리 잡느라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고는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을 집에 돈을 가져온 적이 없고 생활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노상 한밤중에 들어오고 출장에 회의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사업하러 다닌답시고 집안일에 아예 신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친정엄마 건강 같은 거에는 당연히 관심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러다 친정엄마 상태가 위독해진 거예요. 이식을 받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나 동생도 이식 조건에 맞지 않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둔 상황이지만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 상태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동생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미혼인지라 저밖에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시모와 시누이들이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인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엄마를 유난히 챙기는 권사님이 계셔서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도 그 권사님이랑 통화하면 이런저런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걸 시모가 다 들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 돌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하는 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른 상황도 아니고 친정엄마 상태가 위독하다 소리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나 몰라라 해야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이면 형님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가뜩이나 엄마 때문에 마음도 울적한데 하도 속이 상해서 저도 그냥 확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들이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뭐야. 아니 이게 정말 말이면 다야? 재수없게 그딴 소리는 왜 해? 우리 엄마 아프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너희 엄마 아픈 게 우리 엄마 때문이야? 어디서 악담을 그런 악담을 하고 있니?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친정엄마 아프시다더니 친정엄마가 아니라 올케가 아픈 거 아니야? 어디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 정말 어이없네. 그게 할 소리야? 이쁜 거 하나 없다고 했더니 진짜 꼴 같은 소리만 골라 하네. 아, 우리가 너무 잘해줬지. 엄마, 내가 뭘 했어. 며느리 길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것 보라고. 이게 지금 대체 뭐냐고? 그렇게 시누이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마냥 기세등등해서 이때다 하고 처부어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뭐 너도 할 말 있다 이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내 할 말 좀 하자. 네 엄마 간호한다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너희 엄마 옆에 들어앉아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거기 다 퍼붓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늙은 네 엄마 돌본다고? 너는 편히 앉아서 내 아들 골수 쪽쪽 빨아먹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뭐야? 사업한다고 나선 이후로 집에 생활비 한 번 가져다 준 적 없는 남편인데 시모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니 저도 뭐라고 반박을 하려는데 그럴 새도 없이 시누이들이 또 다 같이 합세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유, 세상에 불쌍한 내 동생. 그 순하고 착해 빠진 놈이 마누라 잘못 만나서 피 빨리고 사는 것 좀 봐. 에이그 착해 빠진 놈. 다들 봤지? 막둥이 요즘 얼굴 헬쑥해진 거 말이야. 아유, 내가 진짜 봐줄 수가 없더라. 올케 눈에는 아픈 친정엄마만 보이고 내 동생 몸 상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유, 내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아프면 올케 엄마가 아픈 거지 올케가 아픈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동생이 벌어오는 돈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걸로 편하게 친정엄마 병간호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올케는 얼굴 참 좋다. 친정엄마 간호하고 있는 거 맞아? 엄연히 칠가 외인 아니냐고. 아유, 저 뻔뻔한 것 좀 봐. 내가 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잖아. 간상이 아주 별로라고 내가 그랬지 언니들. 내 말이 딱 맞는다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니. 아유, 내 동생 피 빨아먹는 년이었어 이 년이.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동생 우리 막둥이. 그러면서 눈물까지 쥐어짜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꼭 무슨 연극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과장되고 기괴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출가 외인이면 저만 출가 외인인가요? 지들도 다 시집 갔으면서 첫날 만날 친정일로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나 시누이에게 별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시댁 가서 애걸복걸해서 사업자금 받아온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도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하던 사람이니 시모에게도 분명 손을 벌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부러 알려고 들지는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 아빠고 어쨌든 우리 집 가장이니까 저도 괜히 시댁에 큰 빚을 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돈 크게 벌어오겠다고 늦게까지 일하는 모양이니 믿고 기다리려고 했고 괜히 시댁하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단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 상황이 시모와 시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딴 소리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당장 친정엄마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깟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아예 친정에 들어가서 엄마 옆에서 엄마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2주 정도 되니까 시모와 시누이들이 엄마 집으로까지 찾아온 거예요. 기가 찼죠. 여기까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엄마 상태 안 좋으시니까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고 돌려보낼 작정으로 문도 안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무슨 기도를 해주러 왔다면서 인터폰 카메라에 성경책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쩐 일인가 싶으면서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참 좋아하셨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이나 위로를 얻으셨던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고 집에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들과 시모까지 넷이 엄마를 애워싸고 앉더니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찬송도 부르고 돌아가며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내내 엄마 손을 잡기도 하고 다리나 배에 손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스킨십이 환자에게 힘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찬송가와 기도를 듣고 엄마도 한결 좋아 보여서 마음이 더 좋기도 했고요.
기도까지 다 마치고 나더니 넷이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이런저런 말도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돈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정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권사님도 신장투석 받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즘 너무 좋아지셔서 교회도 매주 잘 나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사돈 어르신도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저희 자매들이랑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빨 좀 먹어주기로 유명해요. 오녀지간이라 마음이 잘 맞으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기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늙으니 그것도 아픈 사람 찾아와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유, 정말 고마워요. 아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기분 좋네요. 아이, 뭐 좋아하시는 찬송가 같은 거 없으세요? 올케가 그러던데 집에서 찬송가도 듣고 그리신다면서요. 저희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친정엄마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러는 걸 보니 저도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과일이나 차 같은 거라도 좀 챙겨 내와야겠다 싶어서 주방에 다녀왔답니다. 간식을 챙겨서 왔더니 시모가 우리 엄마를 붙들고 뭐라고 떠들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부들부들 온몸이 다 떨리네요. 시모가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도 안 좋은 친정 엄마를 붙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부인, 사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다 털어서 내놓고 제 아들이 밤낮 없이 생고생하면서 일해서 번 돈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사부인 간호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친정 와서 사부인 돌보면서 쓰는 돈도 따지고 보면 다 결국은 제가 제 아들 사업 지원해준 그 돈인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정작 제가 개털되게 생겼지 뭐예요. 제 아들한테 듣자 하니 사부인이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하던데 제가 제 딸들이랑 거기 가게 하나 내서 해보려고요. 사부인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아유, 그럼 엄마 말이 맞는 말이지 뭐야. 사돈 어르신, 저희가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아무리 아프셔도 아실 건 아셔야죠. 아유, 이제 저희도 더는 못 참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네요. 사돈 어르신 딸이 지 남편도 안 믿어줘. 가정에도 소홀해. 시댁에는 경우 없이 굴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막내가 이혼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우, 사부인, 이거 다 사실입니다. 아들놈이 그러고 나서는 걸 저희가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애들 이혼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부인이 도와주신다면 저랑 제 딸들이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 도장만 꽝 찍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던데 명예 이전 서류까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내놓고 엄마한테 도장 찍으라고 내미는 꼴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딴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더 들을 것도 없잖아요. 일부러 엄마 상가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흘렸나 보죠. 그걸 듣고서는 달려와 침을 질질 흘리는 그 꼴을 보는데 제가 눈이 안 뒤집히게 생겼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 상태 안 보이세요? 우리 엄마 심신미약 상태인 거 다 알고 일부러 노린 거 아니냐고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알고 있어요. 와,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말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게다가 남편이 시댁에 손 벌렸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분이 안 풀려서 한바탕 더 할 작정으로 나서는데 엄마가 조용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현지야, 서류 그거 알지? 그거 갖고 와서 거기 내 도장 찍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말한 그 서류에 엄마 도장 찍고 그대로 시모와 시누이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말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결국 그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진 서류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사실 남편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어쩌면 제대로 시작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쫄딱 망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전 없어 보였고 애초에 자신도 없어 보였다고 말이에요. 역시나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남편이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빌면서 죽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장모님, 저 이렇게 인생 망할 수 없습니다.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 길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한테도 든든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장모님. 그렇게 엄마한테 빌면서 엄마 상가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겠다던 사업 접고, 아니 물론 망한 거지만 미련 버리겠다는 뜻이겠죠. 하여간 사업 접고 프랜차이즈 카페라도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즈 카페라도 하나 내려면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이 되는 거고 또 장모님이 상가를 내주시면 월세 안 나가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장모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누구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모님, 어머님,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현지도 저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이젠 호강시켜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모님. 그렇게 싹싹 빌었어요.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엄마 입장에서 그 꼴을 보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덜컥 밀어줄 수도 없어서 조건부 계약으로 증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상가 건물에서 가게 자리 하나를 내어주고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비용을 대주는 대신 남편에게 가정에 충실할 것, 외도 등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괴롭힐 경우 남편이 나서서 아내를 보호하고 시댁 식구들을 막아줄 것 등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창업 자금으로 지원한 현금을 뱉어내고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가게, 월세도 모두 소급해서 갚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요즘 증여를 하거나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 작성을 하면서 효도 계약서 작성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작성을 한 거였어요. 작성한 서류는 당연히 제대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춰놓은 상태였고요. 시댁에는 남편이 거기서 창업을 할 거라는 말은 당연히 안 했어요. 남편은 시댁 돈 다 끌어다 써놓고 그렇게 탕진해버렸으니 무서워서 말 못했을 거고 저는 저대로 또 말 못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려던 사업 말아먹고 커피 장사나 하는 거냐며 시모나 시누이가 저한테까지 뭐라고 하게 될까봐 그게 싫었고 그 건물이 저희 엄마 건물이라는 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말했으면 저까지 달달 볶으면서 저랑 상관없는 남편이 빌린 돈을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라도 받아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쩔 뻔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한테 당신이 제대로 말씀드려라.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말했는데 창업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끝까지 말을 안 한 거죠. 그랬으니 시모와 시누이 앞에 그 서류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약속대로 증여 취소한다고 공지하고 받아간 창업자금이며 지난 월세들 소급해서 다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와 시누이는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계약서가 맞는 거야? 세상 천지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냔 말이야. 어머머, 원래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순진한 척 하시더니 세상에. 그 옳게나 옳게 친정엄마나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이런 걸 다 만들어두고 내 동생 족칠 생각을 했던 거잖아. 이거 뭐 올감이 덫이야 뭐야? 진짜 순진한 건 우리 막둥이라고. 그 착해 빠진 놈이 이게 어떤 계약서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문 거 아니겠어? 아유, 다들 좀 조용히 해봐. 그 정신 사납게 그만 좀 떠달라고. 아유,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가만히 좀 있어들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거야. 제대로 좀 읽어봐야겠어. 얘, 내 돋보기 좀 꺼내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남편 놈이 전화 끊자마자 날아왔는지 정말 총알처럼 튀어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제 친정에 들어오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 차례로 뺨을 갈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광분하더군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길. 내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 꼴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냐고. 남편이란 놈이 그렇게 발광을 하는데 시모와 시누이들이 뺨까지 맞아가며 당하는 꼴 본다고 마냥 고소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 앞길 막히니 부모고 형제고 위아래도 없이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싶고 폐륜 하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놈이 내 남편이라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죠. 다들 그만 좀 해요. 저희 엄마 지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나가서 해결하라고요. 당신 뭐해? 다들 모시고 나가. 꺼지라고 좀. 어차피 법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얼른 나가. 그렇게 다들 내쫓고 말려고 하는데 시모와 시누이는 그 와중에도 끝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 좀 봐. 아무리 그래도 시애미 앞에서 남편한테 너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냐. 어쨌거나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자랐던 건 맞잖아. 옳게 왜 아니야? 받아먹을 건 실컷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다 뱉어내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고. 법대로 해? 법 좋아하시네. 그래 어디 법대로 해보자 한번 그러면. 긴 말 하기 싫지만 짚을 건 짚어야겠기에 조용하게 할 말만 딱 했어요. 사업한다고 나선 이후로 집에 생활비라고는 땡전 한 푼 내놓은 적 없고 다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개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시라고요. 사실이잖아요. 남편은 이미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저희 집 가장은 오래전부터 저였어요. 웨딩 플래너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 육아나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나서서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엄마 간호도 해야 하니 이런저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고 부족한 건 엄마한테 도움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도움받은 돈도 다 날려먹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엎드려 비럿카페 하나 차려놓고서는 그마저도 열심히 안 했어요. 처음 약속과 달리 고용인들한테 가게 맡기고 지는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남편놈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른 척하고 저 혼자 고생해서 가정 지키고 살았는데 무슨 개소리란 말이죠. 저는 증여 취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가게 하나 내어주고 카페 창업 자금까지 대주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남편이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뒀던 건 아니었어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남편이 가게 낼 준비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했고 카페 문을 연 후에도 남편이 카페에 나와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역시나는 역시나죠. 예상대로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의 차 입출 기록, 건물 CCTV, 카페 내부 CCTV 같은 것들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증여 취소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또 생활비 지출 내역과 제가 받은 월급 입금 내역, 제 카드로 생활비로 썼던 지출 내역, 엄마가 제게 송금해준 내역 등으로 제가 친정 도움을 받아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렇게 지낸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던 것들도 깨톡 대화 내용에 다 남아있으니 남편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무능한 남편이었던가 이미 남편이나 아빠, 가장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빌고 또 부탁해서 카페를 냈으면 약속한 대로 거기 충실하며 착실하게 돈을 벌 생각을 했어야지. 그걸로는 성에 안 차니 그렇게 돌아다니며 또 어디 사업할 거리 없나 하고 기웃거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며 여자라도 만난 건가 싶었는데 남편 휴대폰 털어봐도 여자 같은 건 없고 죄다 어디 괜찮은 건수 없냐며 찌질하게 찔러보고 다녔던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양육권 갖고 살던 집도 제가 갖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목표였으니 그건 다 제 뜻대로 된 거죠.
그것만 해도 남편은 이미 저희 친정엄마에게 갚아야 할 돈에 양육비까지 보내려면 앞으로야말로 뼈 빠지게 골수 빠지게 일해야 할 겁니다. 시모와 시누이들은 이혼 소송 중에 저를 찾아와 빌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때로 몰려와서는 무슨 삼중창, 사중창도 아니고 정신없이 떠들어대서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네요. 옳게 정말 그렇게 이혼할 건 아니지. 겁주려는 거지? 아유 이만하면 걔도 정신 차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봐주는 게 어때? 응? 네? 형님 눈에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미쳤다고 이딴 장난하려고 비싼 변호사까지 쓰겠냐고요. 형님이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유 언니도 참 옳게. 아유 언니가 저렇다니까. 아우 한 번씩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할 때마다 나도 깜짝깜짝 놀라. 옳게 우리 말은 그게 아니고 아이 그래도 애 아빠잖아. 애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 응? 아이 그래 앞으로는 우리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잘 살필 거야. 옳게 도울게. 그러니까 우리 믿고 한 번만 도와줘. 웃기는 소리 작작하세요. 저는 죽어도 이혼해요. 이미 봐줄 만큼 봐줬다고요. 어디 탈탈 더 털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이고 얘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애미야 나는 네 심정 안다. 그래 이혼하고 싶을 거야. 내 그 심정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남편 없이 살아봐서 알아. 나도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할 만큼 많이 했지. 그런데도 막상 남편 죽고 없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 그게 남편인 거야. 내가 그놈 버릇을 아주 단단히 잡아놓을 테니까 아이 한 번만 봐주렴. 내가 너한테도 더 잘할게. 옳게. 아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다시 생각해줘. 응? 한 번만 봐주라고 부탁해. 응? 정말 기가 막혀서 대답할 기운도 없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은 용서할 맘 없고요. 당신들도 나는 못 믿어요. 아니다. 안 믿는다고요. 당신들이 나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굳이 다시 말 안 할게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신들까지 경찰에 싹 다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제 마음이 확고한 걸 보더니 시모와 시누이가 이제는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사부인 그럼 다 떠나서 저도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게요. 제 아들놈한테 받으셨던 것 같은 계약서 말이에요. 저도 그거 쓸 테니까 조건 걸고 도와주세요. 어떤 조건을 거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죠. 뭐라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것 보세요. 아휴 참 답답한 양반이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조건으로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조건부로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까? 돈이든 상가든 나는 당신들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이 내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림을 하라면 할게요. 제가 딸 자식만 셋이나 있잖아요. 며느리도 사부인 간호하려면 힘들 테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와서 집안일 다 할 테니까 모녀지간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내가 왜 불편한 사람들 내 집에 들여서 내 살림을 시킵니까? 그냥 돈 주고 사람 쓰면 그만이지. 그런 말도 더 할 거 없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다시는 함부로 내 집에 찾아오지 말란 말입니다. 기운 없는 우리 엄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단전에서부터 울리는 소리로 호되게 호통을 쳐서 시모랑 시누이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시누이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교육이라도 받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랑 같이 무릎만 꿇고 있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했고 이혼 후 전 남편은 빚만 잔뜩 진 채 이전 시댁으로 기어들어갔다는데 너는 내 아들 내 동생도 아니라며 문전박대 당했다고 하네요. 그 꼴 당하고 갈 데 없다면서 전 남편이 제게 찾아와 직접 한 말이에요. 정말이야. 진짜 집에 발 한 짝도 못 들여보고 그대로 쫓겨났다고. 엄마랑 누나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잘 것도 없는 자식을 그렇게 쫓아내냐고.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하나하나 읊어줄까 그럼? 알았어.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잔소리 듣다가 왔단 말이야.
저 그러지 말고 나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게 돈 좀 빌려주라. 아이 뭐 어디 잘 곳이라도 있어야 취직해서 돈 벌지. 돈 벌어야 양육비도 보내고 장모님 돈도 갚을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숙식 제공하는 일자리도 널렸어. 그런 건 찾아볼 생각도 안 하지. 그따위 정신 상태로 그 돈 다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건지. 아유 진짜 한심하다. 그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 데는 다 말아먹고 막 인생 포기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은 방 쓰면서 지내냐고. 나 많이 안 바라는 거 아니야. 진짜 내 몸, 내 한 몸 쉴 수 있는 방이면 돼. 나 동네도 안 따질게. 당신이 해주는 대로 받을 테니까 제발 방 한 칸만 좀 해줘. 그런 데서는 못 살아? 그렇게는 못 살아? 이야,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지 멀었어. 네가 생활비 안 가져다 줬을 때 나는 어땠는지 알아? 애 밑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장볼 돈도 없으니까 세상에 못할 게 없더라. 학습지는 우아한 거지? 불판 닦는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알아? 애랑 엄마 잠들고 나면 새벽에 대리도 뛸까 있어. 알아? 아이 진짜 또 사람 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빌었니? 더 빌어야 해? 더 듣고 싶어?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잘못했다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개소리 그만 좀 할래? 나는 너랑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는 것도 싫어. 내가 너 보자고 했니? 내가 너 찾아와서 잘못했다 소리 듣겠다고 가만히 있는 너 붙들고 이래? 네가 이런 소리 나오게 하잖아. 싫은 소리를 조금만 해도 듣기 싫지. 그러니 네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 내가 완전히 쓰레기지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휴, 그런 쓰레기여서 미안하다. 호강도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켰네. 그래서 더 염치가 없지만 나라고 너한테 이러고 싶겠니?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한데도 내가 너 말고 어디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혼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이혼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 다시는 난 찾아올 테니까 제발 방 한 칸 구할 돈만 좀 도와줘. 차마 아무 말을 못해? 그래서 네 엄마 네 누나들 보내서 대신 빌어달라 그랬니? 그렇게 잘못한 거 알면 소송까지 가게 하지 말고 순순히 합의했으면 됐잖아. 그 집 그것도 못 주겠다고 끝까지 부들부들 떨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씨알도 안 먹힐 헛소리야. 너는 내가 그렇게 띄엄띄엄 보이니? 아유 띄엄띄엄이라니. 당신 똑순이인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당신 그래서 좋아했잖아.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라. 나 진짜로 오늘 밤에 당장 잘 것도 없어. 어디 방 잡아 들어갈 돈 몇만 원도 없단 말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내가 지금까지 장모님한테도 빌고 우리 엄마한테도 돈 받을 때 빌고 그랬지만 지금만큼 절실하게 진심으로 빌어본 적이 없어. 나 진짜 한 번만 도와주라. 아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부탁한다 여보야. 그 여보야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왜 네 여보야. 너는 네 혼자 힘으로는 할 줄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허세만 가득 찬 놈이야. 너 그렇게 만든 데는 너희 엄마랑 네 그 잘난 새 누나들 책임도 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빌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빌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재원은 주겠지. 나한테는 아무리 이래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라고.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냈고 그 뒤로 매달 입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하나 보죠. 뭘 하는지는 관심 없고 얼른 빚이나 갚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엄마는 정말 위급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울기도 많이 울고 엄마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다 드디어 극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이식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 입원하시는 날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엄마가 새 생명 얻게 되는 걸 축하하는 마음으로 잊고 싶은 것들을 다 날려버릴 작정으로 말입니다. 저는 살던 집을 팔고 딸과 함께 엄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집 한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고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일을 선택해야 하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조사해서 결정할 거예요. 그 집은 힘들었던 제 결혼 생활의 전리품 같은 거잖아요.
남편 없이 생활비 벌며 살았던 시절에 대가로 받은 집인데 절대 공으로 생긴 게 아닌 거죠. 허투루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제가 원했던 거긴 하지만 제게도 씁쓸함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미련이랑은 전혀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이혼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더 많으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얻은 것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제가 지켜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혹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긴 말씀 안 드리고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참고 기다리지는 마세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니 믿음이 있다면 힘든 일도 함께 겪으며 참고 기다리면서 부부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막연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